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지러워서 유튜브에서 자가치료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거 따라 하시다간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 편한 주치의 김준우입니다. 옆으로 돌아 눕기만 해도 세상이 핑 돌아서 밤새 한 자세로 굳은 채 버티신 분들, 아침에 몸을 일으키다가 어지러워서 그대로 다시 주저앉으신 분들, 이렇게 일상이 마비될 만큼 심한 어지럼증을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석증입니다. 그런데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또 빨리 낫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혼자 머리를 흔들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자가치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혼자 머리를 흔드는 그 동작이 이석을 더 빠져나오기 힘든 자리로 밀어넣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 어지럼증이 이석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치료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봐주십시오. 귀 속에 굴러다니는 돌가루 한 알, 이게 여러분의 하루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귀 안에는 소리를 듣는 기관 말고도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 위에 미세한 탄산칼슘 결정이 있는데 이걸 이석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훨씬 작아서 평소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십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돌가루가 반골이관 안에서 움직이면 몸은 가만히 있는데 뇌는 지금 돌고 있다는 가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석은 왜 제자리에서 떨어질까요? 사실 대부분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이석이 잘 부스러지고 그걸 붙잡아주는 조직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훨씬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이 있었거나 골밀도가 낮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도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석증 환자의 상당수가 중년 이후 여성인데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변하면서 칼슘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어지럼증도 이석증일까요? 다행히 이석증에는 다른 어지럼증과 구분되는 표시가 있습니다. 누웠다 일어날 때만 1, 2분간 핑 돌아요. 사실 이 한 문장이면 절반은 진단된 것입니다. 이석증은 다른 어지럼증과 구분되는 비교적 뚜렷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세 변화와 짧은 지속 시간입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누웠다 일어날 때, 또 옆으로 돌아 누울 때, 고개를 위로 젖힐 때,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는 순간 돌가루가 반골이관 바닥으로 스르륵 굴러 내려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가루가 바닥에 가라앉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야 1에서 2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지럽더라도 머리를 가만히 고정하고 있으면 대부분은 금세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이석증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거나 이명이 들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건 메니에르 병에서 흔한 증상입니다. 이석증은 청각기관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이석이 정확히 어디에 빠졌는지는 증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지럼증의 답은 눈동자에 있습니다. 돌이 어느 쪽에 빠졌는지 눈동자가 먼저 말해줍니다. 이석증이 의심돼서 병원에 오시면 가장 먼저 고글처럼 생긴 장비를 착용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눈동자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비디오 안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귀 속에서 이석이 굴러다니면 우리 눈동자도 규칙적인 방향으로 파르르 떨리면서 돌 수 있습니다. 신경과에서는 이 미세한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해서 이석이 왼쪽 귀에 빠졌는지 오른쪽 귀에 빠졌는지, 그리고 반골이관 중에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위치만 찾아내면 치료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석 치환술이라는 물리 치료를 진행합니다.
환자분의 머리 각도를 천천히 조절하면서 반고리관 안에 있는 이석을 원래 자리로 굴러 넣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돌이 가라앉는 속도에 맞춰 한 단계씩 넘어가야 해서 보통 15분 안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한두 번, 많게는 두세 번 정도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도 안 먹고 머리만 돌리는 거면 나도 집에서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번 챕터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혼자 머리를 흔들다가 치료가 몇 배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경과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행동인데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눈동자 검사 없이는 이석의 위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반고리관은 한쪽 귀에만 3개, 양쪽 합치면 6개입니다. 그중 어디에 이석이 빠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유튜브 동작을 따라하면 오히려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석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면 이석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반고리관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로 이걸 바로 확인해서 방향을 잡아가지만 혼자 하면 옮겨간 줄도 모르고 계속 엉뚱하게 머리만 흔들게 되는 겁니다. 더 곤란한 건 이석이 반고리관 입구에 있는 팽대부릉정이라는 감각 구조물에 들러붙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굴려서 빼내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진동 자극을 먼저 줘서 이석을 떼어낸 다음 다시 치환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뇌질환의 경고 신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인데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중증 뇌질환도 초기에는 이석증과 비슷한 어지럼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어지럼증이 귀에서 온 건지 뇌에서 온 건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머리만 흔들고 계시면 이 감별 과정 자체가 통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지럼증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석증은 치료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석증은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 왔던 이석증, 1년 안에 다시 찾아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1년 이내 재발률이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보고될 만큼 재발이 흔한 질환인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신경 써 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는 자세입니다. 특히 치환수를 받으신 직후가 중요한데요. 치료 당일에는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지 마시고 첫날 밤에는 의사가 알려드린 방향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이석 부스러기가 녹아 없어지기 전에 다시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국내 8개 대학병원에서 이석증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한 분들이 비타민 D와 칼슘을 1년간 보충했더니 재발 빈도가 약 27%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족한 분들이라는 조건입니다. 누구나 먹으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재발이 잦으시다면 병원에서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머리를 급격히 흔드는 동작입니다. 거꾸로 서는 요가 자세, 필라테스의 과격한 동작, 머리에 강한 자극을 주는 안마기 사용, 이렇게 머리 위치를 급격하게 뒤흔드는 행동은 이석을 다시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는데 병원에 바로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누운 상태로 가만히 안정을 취하십시오. 약국에서 파는 멀미약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전정신경의 자극을 눌러서 증상만 덜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이지 빠져나온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드시면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증상이 가라앉으면 병원 내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뒤집히는 어지럼증의 대표주자 이석증에 대해서, 그리고 자가 치료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지럼증은 원인만 찾으면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잘못된 민간요법과 자가치료로 시간을 보내다가 병을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고 계시거나 내 증상이 이석증이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증상을 자세히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 편한 주치 김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